할머니 집 내려온 김에 한번 글을 써봅니다. 우리 할머니 집은 진짜 시골 중의 시골이라 완전히 외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일제 때도 아주 별일도 없었던 데다가 6.25 전쟁 때도 전쟁 난지도 모르셨다고 하는데요. 동네에도 다 친척밖에 없고 그마저도 대부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동네에 괴담 아닌 괴담이 하나 있는데 할머니 집에서 한 10분만 걸어가면 나오는 무시목골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종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조선시대 때는 이 동네에 사람이 꽤나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님이 이 동네에 사또이기도 하셨고요. 근데 문제는 동네가 많이 가난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흉년이거나 뭔가 농사가 잘 안 되면 굶어 죽는 사람이 꽤 많이 생길 정도로요. 그래서 동네에서 하나 해결책을 만들었는데 그건 바로 조금 약한 애가 태어났다거나 갓난아기가 몸이 많이 아프면 근처 계곡에다가 그냥 집어던져 버렸다고 합니다. 입을 하나라도 줄여야 되니깐요. 그게 한참 동안 이어져서 그 강가에는 아이들의 뼈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묻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무도 많이 자라고 풀도 너무 높이 자라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옆에 산으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는데 지금도 거기 올라가면 오른쪽 낭떠러지에 물이 졸졸졸 하고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도 그 계곡이 어째 생겼는지 본 적은 없지만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뭔가 있는 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가 젊으셨을 적에는 거기를 그냥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빨래도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요. 고모 할머니가 밤에 빨래를 하러 그 계곡에 들어갔는데 어딘가에서 웅얼웅얼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이거 어디 산짐승이 있나 싶어서 빨래하면서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셨대요. 그런데 그 웅얼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는데 애기들이 우는 소리랑 함께 아이들이 막 옹알이하면서 엄마나 아빠를 찾으면서 막 울면서 부르는 소리 같은 게 들렸다고 합니다. 고모 할머니도 순간 식겁하셔서 빨랫감만 챙기고 거기서 뛰쳐나오셨고 그 뒤로는 괜히 무서우셔서 다시는 간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거기를 지금은 들어갈 수 없지만 그 옆에 있는 길목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는 들을 수가 있는데 그 길목의 이름이 무시목골입니다. 근데 왜 그 길 이름이 무시목골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거기 계곡에서 소리만 오랫동안 들어도 홀린대요. 그래서 떨어져서 죽는다는 말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꽤나 많이 일어났다는 뜻에서 무시무시한 골목, 무시무시한 길목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거라고 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 느꼈지만 이 무시목골이라는 이름이 되게 뭔가 무서운 뜻이 있었나 싶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름 되게 대충 지었구나 싶더군요. 지금도 거기 가면 근처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주변을 볼 수가 있는데 동네에 사람도 한 명 없어서 좀 쫄리긴 합니다. 제가 살면서 귀신을 본 적은 없지만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어머니가 겪은 사연 때문인데요. 우연찮게 가족끼리 앨범을 뒤지면서 추억을 곱씹다가 신혼 시절 거식증 환자처럼 깡마른 어머니의 낯선 모습을 보고 의문점에 엄마, 이 당시에 왜 이렇게 말랐었냐 하고 여쭤봤었는데요. 참고로 처녀 시절부터 연세가 있으신 현재까지 어머니는
통통한 체형이십니다. 제가 1살배기 애기였던 부산 수영동 시절 80년대 초반 당시 아버지는 공군 부사관, 직업 군인이셨습니다. 그 동네는 공군 기지와 국제공항이 하나 자리 잡았고 주변은 다세대 주택 몇 가구를 제외한 사방이 허벌판이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주인집 2층에 월세를 얻어서 신혼살림 중이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저를 업고 시장에서 장을 봐온 어머니는 주인집 아저씨가 아마 활주로 해서 차에 치여 죽은 걸로 추정되는 노루 한 마리를 얻어와서 손질하려고 마당에 놔둔 걸 우연찮게 보시게 된 거죠. 그 죽은 노루였나 고라니와 이제 눈이 마주쳤는데 검은 눈동자가 유독 깊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당시 어머니는 제 연년생 동생을 임신 중인 상태였는데 왠지 모를 불길함을 본능적으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의 퇴근 후에 같이 자리했던 저녁 식사 때부터 어머니는 알 수 없는 비릿하고 역한 냄새 때문에 식사를 하지 못하셨는데 물론 아버지는 그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셨고 어머니만 그렇게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으셨죠. 날이 갈수록 체중이 줄어들었고 신경은 날카로워져서 아버지와 잦은 다툼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동생을 임신 중인데 그 중요한 시기에 어머니가 먹지를 못하니까 아버지도 화를 내신 듯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친할머니도 찾아오셨고 어머니를 그렇게 들들 볶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버지 출근 전 아침 식사를 준비차 날이 밝기 전 어두컴컴한 그 새벽에 부엌에 가신 어머니가 뭔가 아궁이 쪽에 시꺼먼 물체가 느껴져서 그대로 놀라 자빠졌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몇 분간 주저앉은 상태로 저게 뭔가 싶어가지고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 오래 있다 보면 처음엔 잘 안 보이던 사물도 시간 지나 어렴풋이 보이잖아요. 근데 아궁이에 있던 그 시커먼 뭔가가 자세히 보니까 검은색 상복을 입은 여자가 웅크린 채로 등 돌려 앉아있던 거예요.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깍 하고 비명을 질렀고 그 비명 소리에 아버지가 달려와서 불을 켜셨는데 그 여자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날 이후에 어머니는 아예 먹지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또 제게 젖도 물리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젖에서 모유가 전혀 안 나왔고 어거지로 눌렀자면 고름 같은 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분유를 먹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속사정도 모르고 분유에만 꽂혀있는 저희 친할머니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제게도 젖을 물리셨다고 합니다. 훗날 이 부분을 두고 제게 엄청 미안해 하셨어요. 아무튼 귀신을 본 어머니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 뒷이야기는 가정사 문제가 곳곳에 얽혀서 자세하게 밝히긴 곤란하지만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무속신앙의 도움을 받아서 잘 회복하셨어요. 유산될 줄 알았던 제 동생은 잘 견뎌주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사히 살고 있습니다.